안녕하세요. 저희는 영화 찰리와 초콜릿 공장 속에 드러난 사회현상 분석하기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심화 동아리 SAT입니다. 먼저 창업자 윌리 원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윌리 원카 이야기 중 하나인 창업 성공담입니다. 윌리 원카는 초콜릿 왕국을 건설한 발명가이자 사업가인데요. 그는 초콜릿을 미칠 듯이 좋아했고 재능도 있었습니다. 초콜릿에 대한 애정이 있었으니 아이디어도 샘솟았고 그걸 만들 수 있는 실행력도 갖추었습니다. 이에 다른 경쟁사들은 만들지 못한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 등을 만드는 데 성공했고 윌리의 회사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윌리 원카의 창업 실패담입니다.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데 성공했지만 직원들의 신망을 얻는 데는 실패하였는데요. 이에 어느 날 직원들이 윌리의 회사를 배신하고 기밀 정보를 외부에 팔아넘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제 녹지 않는 아이스크림, 계속 부풀어 오르는 풍선껌은 다른 회사도 알 수 있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마케팅 전략인데요. 위의 전략으로 사업이 실패한 윌리는 결국 공장 문을 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초콜릿에 대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다시 한번 도전했습니다. 윌리는 상업성에 지배받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공장을 만들고자 하였고 이에 팔기 위한 초콜릿이 목표가 아닌 초콜릿을 위한 초콜릿을 만드는 회사를 탄생시킵니다. 이를 위해 최상급 재료를 사용하고 공장 내부를 제품과 전혀 상관없는 쇼룸으로 꾸몄습니다. 쇼룸의 목적은 단 하나였는데요. 바로 누구라도 자신이 만든 초콜릿 세계를 보고 감탄하고 한 번 보면 헤어날 수 없는 매력에 빠지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윌리 원카라는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는 마케팅 전략인 것입니다. 이 전략은 전 세계적으로 성공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고 TV와 신문은 윌리의 초콜릿으로 도배되었습니다. 윌리는 자신의 성공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어서 초콜릿 속에 황금 티켓 5장을 만들어 5명의 어린이들을 초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마케팅 방법을 적용한 M&M즈와 영국의 사례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윌리는 초대한 5명의 아이들 중 찰리와 동업자이자 가족이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품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 고민하던 윌리가 찰리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사업은 홀로 할 수 없다는 것, 아이디어는 함께 만들 때 더 근사해진다는 것을 배워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 창업자, 마케팅에 던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영화 속의 장면들인데요. 무엇이 보이시나요? 첫 번째 사진은 도심의 구조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보시다시피 도심과 부도심에 위치한 원카의 초콜릿 공장과 상점들, 중간 지역에 위치한 주택단지들, 주변 지역에 위치한 찰리 버켓네의 집이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에서는 황금 티켓을 받은 5 아이들의 집 내부 모습이 고스란히 나옵니다. 저는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주거의 형태를 현대 집의 의미와 연관지어 풀어보려 합니다. 집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이나 동물이 추위, 더위, 비바람 따위를 막고 그 속에 들어가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 사람이나 동물이 살기 위하여 지은 건물의 수요를 세는 단위, 가정을 이루고 생활하는 집안,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집의 의미는 어떨까요? 사전적 정의와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마크로밀 엠브레인의 트렌드 모니터가 전국 만 19세에서 59세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집의 의미에 관해 설문조사한 결과 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휴식의 공간, 두 발 뻗고 편히 누울 수 있는 공간 순으로 크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꿈으로 삼고 집의 가격은 억 단위로 치솟고 빈부격차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가족들과 함께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집의 본질적 의미보다 집을 둘러싼 외부적인 조건과 효용, 경제 가치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집의 매매가와 가치는 역세권, 학군, 조망권, 편의시설 등에 따라 달라지며 종합하여 하나의 자산 가치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의 중심에 주택 문제가 있었다는 점과 지금까지도 사회적 이슈로 남아있다는 점, 반면에 집은 거주의 의미로서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삶의 기본적 조건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집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몇십 년 동안의 정부 정책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기에 오랜 시간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더 늦기 전에 자산 가치로의 황금성을 생각한 집에서 삶을 윤택하게 하는 공간으로 집에 대한 관점을 전환하고 집의 진정한 의미에 접근하려는 진보의 톱니바퀴를 돌려야 합니다. 다음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 나오는 움파룸파와 함께 노동 착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속 등장인물인 움파룸파는 난쟁이입니다. 그리고 윌리 왕카는 움파룸파를 불법 고용합니다. 왜냐하면 노동법에서는 보수를 무조건 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윌리 왕카는 움파룸파에게 보수를 카카오로 주기 때문입니다. 노동의 대가를 돈이 아닌 카카오 열매만 받고 밤낮 없이 착취당하는데 당연히 근로계약서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 대한 실은 내색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을 보면 아마 자신들이 불리한 조건에 일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윌리 왕카는 움파룸파족에게 저렴한 불법적 임금을 지불하면서도 자신이 움파룸파족을 구원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움파룸파족을 대하는 윌리 왕카를 보면 노동자들을 향한 부유층의 시선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재 사회의 이면과 매우 닮아 있어서 특히 아동노동 착취에 대해 쉽게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초콜릿이 아동노동 착취 문제와 관련해 잘 알려져 있는데 초콜릿뿐만 아니라 현대인이 많이 소비하는 커피, 핸드폰, 새우 등도 모두 아동노동 착취와 관련해 우리가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만큼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나와 비슷한 청소년, 아니 그보다 더 어린 동생들이 단돈 몇십만 원에 팔려가 온종일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농장에서 아동은 하루에 최대 14시간까지 일하며 전기톱을 사용해 숲을 청소하거나 카카오 나무 위에 올라가 칼로 콩알을 깎는 등 위험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시민단체 워크프리에 의하면 카카오 강제노동에 종사하는 아동 중 90%에 해당하는 약 63만여 명이 위험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 카카오 농장의 아동 노동자가 사용하는 칼인 마체테는 국제노동법과 아동노동 근절에 관한 유엔 협약을 위반하는 위험한 도구인데요. 마체테를 휘두를 때마다 아동들은 살이 잘릴 위험에 노출되며 실제로 많은 아동이 카카오 농장에서 일하는 동안 몸에 흉터를 얻었다고 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카카오 농장에서 농약에 노출된 아동의 비중은 약 50%로 10년 전인 15%에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일부 아동들은 정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구타를 당하고 노동이 끝난 뒤에는 깨끗한 물이나 위생적인 욕실은커녕 창문조차 없는 건물의 나무 판자 위에서 불편한 잠을 청해야 합니다. 더 황당한 것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국적 기업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런 노동 문제점은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 가진 자들은 가지지 못한 자들의 노동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부를 더욱 축적하고 있고 못 가진 자들을 철저히 짓밟아 빈부격차를 더욱더 늘려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완전히 절단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아동노동 착취와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을 보고 아동노동 착취 문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윌리 윙카는 골든 티켓을 가진 아이들 중 가장 나쁘지 않은 아이에게 상을 줍니다. 영화 속 아이들은 성격적 결합을 가지고 있는데 아우구스투스는 가게 일로 바쁘신 부모님 밑에서 절제하는 법을 모르고 자랐고 버루카는 부자인 아버지 밑에서 배려와 양보를 모르고 자랐고 바이올렛은 늘 1등의 목숨을 걸고 마이크는 겸손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은 초콜릿 공장 안에서 초콜릿 강에 빠지고 다람쥐에게 끌려가고 껌을 씹고 부풀어 오르고 기계에 의해 외형이 바뀌는 등의 벌을 받는데요. 찰리는 친구들이 벌을 받는 와중에도 웃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찰리가 착한 아이라고 묘사되는데
길바닥에 떨어진 남의 돈으로 초콜릿을 사고 친구들이 벌을 받아도 웃으며 보고 있는데 과연 착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또 윌리 윙카는 어렸을 적 아버지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공장에 혼자 가거나 공장을 포기하고 부모님과 남는다 해서 찰리가 부모님과 남겠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는 아이들을 억압하고 상상력을 뺏는 존재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에 찰리는 그건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부모님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뿐입니다. 영화는 찰리와 다른 아이들의 가정 분위기, 윌리 윙카의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제대로 사랑하는 것인지 알려주는 영화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본인만의 애정 표현이라고 하지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릴 때는 마냥 찰리는 착한 아이고 나도 착하게 살겠다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현재의 느낌은 그대로인가요?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